네,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2권인데요, 지금 하이탑에서 2권의 주요 내용은 이제 결합을 배우고, 뭐 결합에는 이제 화학 결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을 배우고, 그럼 결합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분자가 되거든요.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자 구조를 알아내고 분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떤 애다. 이런 분자가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화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야. 막 결합을 시켜가지고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을 만들어내. 그런 걸 실험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학의 가장 큰 장점인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그게 유용하게 쓰이면은 막 뭐 혁명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요즘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 막 개발하고 있고, 뭐 플로렌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래핀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뭐 어떤 뭐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화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온 결합이 나와 있어요. 이온 결합.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준금속 원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준금속은 좀 비금속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이 원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이 있고, 근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 돼요. 어떤 방식이 이제 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할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유 결합이 있는데 그거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비금속 이러면 공유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금속끼리 그러면 금속 결합이 돼요. 금속끼리 금속 원소 뭐 이런 애들이 결합을 할 때 금속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가 화학 결합이야. 세 가지가. 자, 화학 결합은 결국에는 전자가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전자를 공유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전기 분해 실험이야. 물을 전기 분해할 건데, 물은 아무튼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비금속들끼리 결합했을 때 공유 결합이라고 해. 자, 근데 원래 진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전기 분해를 하려면 전기가 통해야지 전기 분해가 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녹일 거야. 뭐 이런 걸 녹일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 그런 거를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질을 소량 녹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자, 뭐 산화된다, 뭐 좀 어려운 말 있는데 좀 나중에 나오건, 어찌됐건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원래 전자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자, 전자를 받지. 4개 일렉트론을 받죠.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극에서는 원래 산소가 전자가 좀 남는 애야.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내놔요. 내놓고 산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전기분해가 됩니다. 자, 다시 이건 중학교 과정에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 쭉 연결된 데 보면 여기 이렇게 빈 공간 같은 게 있는데 기체로 되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이 생긴 건데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만큼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 연결된 데. 근데 이 부피비가 1대2야 지금 1대2. 왜냐면 물이 H2O인데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는 2개씩 나오고 산소는 1개씩 나오기 때문에 산소랑 수소의 부피비가 1대2가 되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됐어 이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이야 이거는.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끼리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애들인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야. 전자를 흘려주면은 전기분해가 된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용융액은 수용액은 아니고요. 그냥 가열을 해가지고 녹인 거예요. 그래서 한 800도씨 정도 되면은 이게 녹아요. 염화나트륨이 고체 어떤 애가 그렇게 녹아야지 전기가 통해. 왜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녹으면은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해. 그래서 녹여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한 다음에 어딨죠? 예. 전기가 흐르게 하면은 전기분해가 되는데, 자, Cl-니까 이게 전자가 떨어져야지 이 염소 기체가 되거든요. 전자가 떨어지는 데는 플러스 극에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나와. 이렇게 전자를 공급을 받아.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전자를 2개씩 받아가지고 나트륨 이온 1개씩 받아가지고 하여튼 나트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나오고, 요거는 원래 상온에서 기체 상태예요, 염소가. 그래서 원래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거죠, 플러스 극에서는. 그래서 얘도 원래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온 결합 물질도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기 분해가 되니까. 자, 화학 결합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뭐 규칙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안 하더라. 이름 자체가 비활성인데 반응 안 한다는 소린데,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주고받고 뭐 이러질 않아. 근데 그런 애들 전자 배치를 보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은 꽉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2개, 얘는 8개, 얘는 8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8개, 요렇게 8개. 그래서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만 2개고요. 헬륨 걔만 2개고 나머지는 다 8개를 채우고 있어. 8이 8이잖아, 8. 8이 옥텟이거든요, 옥텟. 그래서 8의 전자가 8개가 됐을 때 안정화되는 그런 규칙성이 있구나. 그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되고, 뭐 화투 정도 배우면 이게 옥텟 규칙은 또 왜 성립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배우는데, 어찌됐건 비활성 기체는 활성이 없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첫 번째 껍질은 2개, 나머지부터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구나, 이런 거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그렇게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는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고, 다른 애들도 어떤 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들이 완전히 채워져서 요런 형태, 8개죠. 2 더하기 6 해가지고 8개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 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고요. 공유 결합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금속 결합은 전자를 내놔요, 서로.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데, 자,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금속은 나중에 이제 뭐 돼요? 이게 금속 양이온 되지. 금속 양이온. 그 다음에 얘는 전자 받아서 어떻게 돼요? 비금속 음이온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부터 나옵니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자, 전자 배치를 보면 금속 원소들은요, 전자가 이렇게 원자가 전자라고 하지, 원자가 전자가 1개 또는 2개 있어요. 그러면 1개 또는 2개만 잃어버리면 옥텟 규칙을 쉽게 만족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나트륨 이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전자가 원래 11개 있다가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전자가 부족하고, 원자 핵에 있는 핵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양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전하가 더 많으니까 양이온이 되죠.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CL을 보시면 원자가 전자를 보면은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럼 8개 되려면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거를 나트륨이 주는 거지. 그럼 원래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성을 띠게 돼서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지.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이게 양이온, 마이너스, 음이온, 이런 애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전기력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결합을 형성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온 결합. 자, 앞에서 다 하긴 했습니다. 자, 나트륨은 1개만 잃어버립니다. 1개만. 2개 잃어버리면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니까 이제 1개만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은 1가 플러스 양이온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뭐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3번째 껍질까지 있었어요. 원래는 3주기였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2주기가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 이거는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거지 네온이 됐다라는 말은 아니야. 뭐 양성자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3주기야, 3주기. 원래 3주기였는데 전자를 하나 더 얻어요. 그렇다라고 4주기가 되는 건 아니야. 3주기에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다 채우는 거지.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안정화된 거지. 그렇게 해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면은 걔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애가 1가 플러스, 어떤 애가 2가 플러스 이런 게 되는 거는 사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는 전자 하나둘씩만 떨어지고, 2개 있는 경우는 2개씩 떨어지고, 그쵸?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3개 떨어지는 애긴 해. 금속이면서. 그 다음에 요 17쪽은 하나씩 붙고, 16쪽은 2개씩 얻어야지, 2개를 얻어야지 네온이 되지. 15쪽인 얘는 이제 3개를 얻어야지 네온이 되지. 네온처럼 되지. 그래서 15쪽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16쪽은 2가 마이너스.
17조건 1가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그냥 옥텟 규칙을 다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왜 플러스일까, 어떤 애가 왜 마이너스일까, 뭐 이런 식이 되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로 이렇게 떼어내려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1권 뒷부분에서 배운 건데 원래. 아무튼 전자를 하나 떼는데 1몰만큼의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 1몰을 떼내는데 496kJ이 들어요. 이만큼 에너지를 줘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음이온이 되는 거를 원래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전자 친화도가 요만큼이 들어요. 아니 요만큼이 나오는 거네. 요만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합하면 봐봐, 이만큼이 든다라는 거야.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사실 이러면은 반응이 안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고 필요해야 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얘네가 딱 만나가지고 요렇게 될 때 엄청 안정화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힘든데 얘네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물질이 되면은 엄청 안정화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만큼 안정화돼, 이렇게. 그래서 반응이 가요. 얘가 되면서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반응이 갑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들 간의 인력으로 딱 붙어 있을 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원래 요 식에 따르면 앞쪽에 있나요? 정전기적 인력 식에 따르면 안 써있네. 어디 써있나? 정전기적 인력 이따 쓸게요. 그냥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은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센 거지. 정전기적 인력은 가까울수록 센 거야. 그럼 얘가 가깝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까워지다가 이제 이 가깝다라는 의미는 핵간거리를 말해. 핵간거리. 핵하고 핵 사이 거리. 여기가 R이에요. 핵간거리. 근데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은 전자들끼리도 만나요. 그러면 전자들끼리는 반발력이 있고 핵들끼리도 반발력이 있어요. 핵들끼리. 왜냐면 핵하고 핵 사이는 또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자체로는 가까울수록 좋지만 너무 가까워져서 핵하고 핵이 겹친다던가 아니면 전자들끼리 겹친다던가 이러면은 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봐봐요. 이온이 엄청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는 거야. 이 거리인데 지금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안정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이게. 왜냐면 그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끼리 또는 핵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 써있네. 자, 어딨나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인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너무 가까우면 전자 구름이 겹치게 되고 전자들끼리 밀어낸다 이거죠. 핵 사이의 반발력 또한 증가하여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져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한 그림이 이게 반발력이 증가하는 그림이고 이거는 안정화되는 그림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선분이 돼요. 요 선분. 요 선분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그때의 거리, 이 거리가 이온들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가장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B네요. B인가? 아, 여기 B구나. B네요. 이 B만큼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고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온들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이구나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이만큼이 안정화되는구나, 이만큼이 안정화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가 평행거리면서 이온들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핵간거리. 근데 요 거리보다 더 멀리 있을 때는 붙으려고 하고요. 인력이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거리보다 더 가깝게 있을 때는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멀어지려고 하고 여기서는 붙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핵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떤 결정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만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온들은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그냥 한 쌍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막 결합되어 있어요. 따다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합 형태로 있기 때문에 뭐 NaCl을 할게.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분자는 그냥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다 뭉탱이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온 결정이라고 말하고 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화학식.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이온의 전하량하고 양이온의 수 곱한 값이랑 음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음이온 수, 그건 이제 음수가 될 텐데 그걸 더했을 때 중성이 나와야 돼.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양전하가 많으면 지나가던 음전하가 또 붙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1대1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뭐 NaCl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합니다. 1대1로 결합하는 경우는 뭐 NaCl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뭐 마그네슘이 2가 플러스인데요, 산소도 2가 마이너스면 얘도 1대1 결합하는 겁니다. 얘가 2가 플러스고 얘가 2가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이 아닌 경우 뭐 칼슘 이온은 2가 플러스야, 염화 이온은 1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네가 염화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지 전하량이 맞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고 더하면 중성.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이라는 말은 원자가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이온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원자 하나가 전자씩 잊어버린 건데, 어딨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얘가 SO4 2가 마이너스인데 얘네들 사이에선 사실은 공유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두 개 남는 구조가 돼. 그런 거를 이제 원자 단 이온이라고 해. 다원자 이온을 써있네요. 여기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다원자 이온. 근데 다원자 이온도 그냥 이온 하나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하는데 괄호만 잘 치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이랑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3가 플러스야, 황산이온이 2가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의 결합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2개, 얘네들은 3개, 이렇게 해야지 전하량이 맞지.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알루미늄 2개, 이거 괄호를 안 치는 이유가 얘는 어차피 하나야.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괄호 쳐야 돼요. SO4 2가 마이너스긴 한데 2가 마이너스 쓰진 않아요. 요런 식으로 돼야지
안정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읽을 때는 황산 알루미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황산 알루미늄이 이렇게 생겼죠. 황산 알루미늄. 개수비가 2대 3으로 결합한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이름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기할 때는 플러스 양이온 먼저 씁니다. 양이온 넣으면 양이온 넣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염소화된 나트륨,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어순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하여튼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양전하랑 음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이제 있죠. 이렇게 바꿔야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의 인력이 세서 되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말이 웃긴데 이게 단단하긴 한데 외부 충격에 쉽게 부서져요. 이상하지? 단단한데 부서진다. 단단한데 외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원래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조금 밀려가지고 그러면 그 즉시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이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온층들 사이에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얘가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고 용융액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때 물질이 이동하면 되는데 이온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수용액이나 용융액 상태에서 전기 통합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녹으려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의 인력을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인력이 크면은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이. 근데 인력은 뭐냐? 정전기적 인력이거든요. 정전기적 인력식이 요거죠. 아까 썼는데. 잘 봐라. 근데 얘네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앞쪽에 있는 애들은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고요. 뒤에 있는 애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의 곱이 요 애들이 훨씬 크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끓는 점, 녹는 점이 요쪽에 있는 애들은 996, 뭐 802, 뭐 요런데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어때요? 훨씬 크지 얘네보다. 그쵸? 거의 5배? 5배? 뭐 훨씬 크죠 지금. 이유가 얘네들이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하량이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나 싶은데 잘 봐요. 요게 뭐랑 할까? 마땅한 게 없네. 자, 아무튼 요렇게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은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더 빨리 녹는 거야. 자, 여기서도 이제 거리를 보시면은 늘어났죠. 그러면은 얘네가 더 늘어나는 애가 더 빨리 녹아요. 왜냐하면 결합력이 약해져가지고.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은 높은데 물이 극성 분자이고 뭐 이온들도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전하를 띠는 그 부분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잘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은 크다.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런 게 이온 결합 물질이고, 염화칼슘은 뭐 제설제인 거죠. 뭐 눈 왔을 때 뿌리면은 저게 이제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뭐 물 먹는 하모 뭐 이런 데도 쓰이고요. 탄산칼슘 뭐 이런 거, 석순 뭐 조개 껍데기, 건축자재 뭐 이런 것도 다 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똑같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소다 같은 건데, 저거는 가열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팽창을 시켜주니까 베이킹 소다로 쓰는 거죠. 제설제 뿌리는 그림이구나. 탄산칼슘의 주 성분이 대리석주각사. 자, 소금도 뭐 이온 결합 물질이고. 옆에 거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단단하지만 잘 깨진다. 고체에서는 전류가 안 통하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여요. 불 들어왔으면 얘가 이제 전기 통한다는 소리고, 얘는 지금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나 아니면 용융 상태가 되면 전기 통한다. 자,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체크되어 있어요? 미안해. 자, 옳지 않은 거. 이온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고체입니다. 뭐 소금 고체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닙니다.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비교적 잘 녹는다. 이게 물이야, 물. 물이 극성 용매거든. 잘 녹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맞고. 이온 결합 물질은 매우 단단해서 외부에 힘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 틀려. 단단하긴 하지만 잘 부서진다. 2번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염화칼슘에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진다. 부서져요. 자, 염화칼슘이 고체 상태일 때와 수용액 상태일 때의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수용액 상태네요. 이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결정 구조를 갖는다. 뭐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예전에는 아무튼 요런 게 다 나왔어요, 책에. 물론 고등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자, 요런 게 이제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잘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틈틈이 잘 쌓아가지고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면심입방 구조라고 하는데, 일단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면심입방, 채심입방, 단순입방 있는데, 요거는 채심입방입니다. 채심입방. 넘어갈게요. 이온 결합은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네요. 미안해. 사실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그러니까 Cl-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Na+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 다음에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금속 나트륨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기 분해가 됐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뜻하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데, 너무 가까우면은 반발력이 세지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의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가 좋은 거야. 그때 거리를 평형거리라고 하고, 이게 이온들 사이 거리인데, 근데 하여튼 이 거리는 핵간거리야. 핵간거리. 요 핵하고 핵 사이 거리. 이렇게 핵간거리가 너무
좁아지면은 반발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핵들 사이에도 반발력이 있고 전자들 사이에도 반발력이 있고. 자, 중성 전하가 되게끔 개수비가 정해진다라는 거고, 얘는 1대1 결합이고 얘는 1대4가 아니야. 이거 1대1 결합이야. 1대4 아니에요. 이거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고 황산이온은 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대1 결합하는 거예요. 한 개 대 한 개.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액체일 때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온의 이동이 쉬워지니까. 힘을 가하면은 쉽게 부서진다.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더 녹는점 끓는점 높은지 비교하시려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요 식을 이용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소금 주성분 NaCl 습기 제거할 때 염화칼슘이고요. 대리석 주성분은 탄산칼슘. 자, 여기 그래도 정리는 좀 해봅시다. 자,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가연성이 있다. 가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폭발성이 있다 뭐 그런 거야. 근데 가에서 뭐가 생기냐면 가에서 이게 부피비로 나타내 준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원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가르쳐 준 다음에 뭐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가 생기고 마이너스극에서는 수소가 생긴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푸는 건데, 지금은 이 부피를 알려줬어요. 이제 풍선에서 이제 부피. 그 얘가 지금 여기 물론 여기 잘 보면 플러스가 써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부피가 1대2의 부피비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물이 H2O니까 이만큼 생기는 애가 수소야. 수소가 H2로 생기고, 물론 이제 산소는 O2로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부피비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수소가 생기는 쪽이, 수소가 원래 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생긴 쪽에 쭉 따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되고, 산소는 전자를 뺏기는데 플러스,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가연성이 있다. 가연성은 이제 뭐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산소는 사실 가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 지 혼자 있을 때 불 안 타요. 산소만 가지고는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사실 조연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산소만 있을 때는 탈물질이 없잖아요. 그럼 안 타요. 탈물질이 없으면 안 타거든. 이거 틀린 거고. 나는 마이너스 극이다. 맞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전기분해가 됐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되시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한다.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녹였으니까 이온들이 지네가 알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 넣는 이유는 물 분해할 때, 이런 거는 물을 분해할 때, 그럴 때는 넣어줘야 돼. 예, 여기서 넣을 필요가 없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겨서, 그러니까 Cl-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Cl2 기체가 발생하고요. 근데 마이너스는 고체가 발생하는 거야. 마이너스는. 왜냐하면 Na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고체가 되는 거지. 둘 다 기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플러스는 기체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염소 기체가. 실험 결과를 통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디귿이 맞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정전기도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이지. 이온 결합. 근데 전자를 이렇게 잘 주는 애들이 금속이다. 금속.
자, X의 화학식은 AB다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결합이니까 AB라고 쓰는 겁니다. 맞죠? X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고, X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에요. 고체일 때는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이온들 사이의 거리가 멀다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여기까지는 요 정전기적 인력이 우세한 거고, 여기 이후로부터는 반발력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발력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제일 안정한 거고, 이 B까지 거리가 이온 간의 결합 길이가 돼요. 결합 길이. A에서 이온이 결합을 형성된다. 아니야. B에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맞죠? 자, C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 C는 인력이 우세한 거예요. 반발력이 우세한 곳은 이제 더 앞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력이 우세한 거예요. 인력이 우세한 거예요. 자, 주기율표이다. 주기율표 A는 수소고요. 수소는 1쪽이지만 비금속입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고, 수소는 1쪽인데 나머지는 다 금속인데요. 수소만 비금속이고. 자, 요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있어. 근데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봐봐. 요거는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하나 잃어버린다고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를 더 얻어야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쓰라고 되어 있죠? 화학식 쓰라고 되어 있네요. A랑 C 1대1이야. 1대1. 근데 C부터 써야 돼. C부터. 왜냐면 이제 양이온 먼저 쓰게 돼 있거든. CA 쓰는 거고, 그러니까 수소 뭐 원래 이런 애인 거지. 이런 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애지. 그 다음에 B랑 D. 자, D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가 돼요. 3가 플러스. B는 플로린인데 1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제 1대3의 비율로 결합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D 먼저 쓰는 겁니다. D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고. 자, C랑 E. 자, 이거는 이제 황인데 황. 얘는 전자를 2개를 얻어야지 안정화돼요. 2개를. 황은 2개를 얻어야지 안정화돼. 나트륨 1개만 잃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2대1로 결합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C2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요것도 이제 1권 사실 배워야지 이거 제대로 아는 건데요. 1권은 아직 안 해가지고, 1권 뒷부분 안 해가지고. 자, 그래도 알면은 이제 알려주면은 원자보다 이온이 더 줄어드는 거지 지금 크기가. 그런 애들은 양이온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있네 그림이. 원래 전자 잃어버리면 껍질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했는데 요만하게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자보다 이온이 더 작은 애들은 양이온이에요. 원자보다 이온이 작은 애들은 양이온이에요. 근데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껍질이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렇지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 그래서 증가해. 음이온이 되면 증가해. 그래서 원자보다 이온이 큰 애들, 이런 애들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알겠죠? 크기 변화를 보고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려면 양이온, 음이온 만나면 되잖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아니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만나면 되죠. 예. 그래서 AB 아니면 AC 아니면 DB 아니면 이건 잘못 썼나 본데. DC가 돼야죠. DC. DC.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내공임 요거 숙제로 하고요.